챗GPT에 수면제로 사람이 죽는지 검색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년이 죽었습니다. 2025년 12월 14일 밤 11시경입니다. 20대 여성 김모씨가 경기도 남양주시 한 카페 주차장에서 한 남성에게 피로회복제를 건넵니다. 별 생각 없이 이걸 마셨던 남성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무려 이틀이 지난 뒤에야 깨어났습니다. 이 남성은 이후 김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상한 약물 사건 정도로 보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1월 28일 밤 9시쯤입니다.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모텔에 들어간 남성이 있었습니다. 김씨는 이번엔 숙취해소제를 남성에게 줍니다. 남성은 그걸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리고 열흘 뒤인 2월 9일 저녁 8시 또 다른 남성 역시 김씨와 술 마신 뒤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앞선 범행과는 다른 곳입니다. 김씨는 또 숙취해소제를 줬고 이 남성도 이걸 마셨다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 등을 음료에 섞어서 준 걸로 조사됐습니다. 쉽게 말해 정신과 처방약인데 술과 섞이면 호흡이 억제됩니다.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으로 보입니다. 더 섬뜩한 점은 진술 내용입니다. 첫 범행 때 피해자가 깨어나는 걸 보고 두 번째 범행부터 2배 이상의 약을 넣었다라고 진술한 겁니다. 경찰은 수사 중 결론을 바꿉니다. 이건 우발이 아니다. 처음엔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해 사망하게 만든 죄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살인 혐의로 죄목을 변경합니다. 언론들도 처음엔 모텔 연쇄 사망이라고 보도했다가 어느 시점부터 모텔 살인으로 제목을 다르게 뽑아 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건 그녀의 행동입니다. 수사기관은 우발적인 범죄보다는 계획적인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치밀했습니다. 약을 섞은 병은 가져갔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병만 남겨뒀습니다. 더 이상한 건 메시지였습니다. 깨우려 했는데 잠들어서 먼저 간다. 이미 의식을 잃은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마치 단순한 음주처럼 남겨둔 말. 이건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준비된 행동이었을까요? 알리바이용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피해 남성에게도 술 취해서 잠만 자니까 갈게 라는 식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본인이 건넨 약물이 들어간 음료 때문이 아니라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을까요? 피해 남성들은 모두 20대로 김씨와 또래였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숨진 피해자 2명을 다중 이용시설에서 처음 만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인스타그램을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DM 기능을 통해 다른 남성과도 연락했고 일부는 실제로 만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피해자는 없을까요? 온라인에서는 신상 공개 요구가 거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도 섬뜩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경찰이 확보한 김씨의 휴대전화. 그 안에는 같은 질문이 여러 차례 반복돼 있었습니다. 챗GPT에게 수면제 과량과 술을 함께 마시면? 라고 물은 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부터 비슷한 검색이 이어졌습니다. 실험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이었을까요?